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 SSK 연구단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장 이화영 교수입니다. 두 분 단장님 연구 성과 잘 들었고요. 저희도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 소형부터 대형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의 연구의 그 진행과 성과를 같이 여러분과 공유하고, 그리고 저희 연구단이 어떻게 운영됐는가 노하우를 같이 얘기함으로써 지금 연구 진행 중이신 연구단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 의제는 평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이 의제 하에 현재 하고 있는 대형 연구 과제는 평화 지속 가능 발전 넥서스에 기반한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이론적 경험적 분석 및 항목적 적용입니다. 사실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소형, 중형, 대형 연구에 진입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서 저희가 하나의 그 샘플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부담도 있고 또 책임감도 갖고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목표는 저희 연구 개요와 함께 소형, 중형, 그리고 대형 단계 주요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개발 파트너십 연구단의 특장점, 그리고 주요 성과, 그리고 저희 연구단이 어떻게 10년 동안 이루어져 왔는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저희 소형 연구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개념화를 이루는 게 우선 급선무였습니다. 저희 연구 의지에도 드러났듯이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이 저희 연구의 주요한 키워드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가는 것이 이후에 설명할 때 또 더 서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주로 국제개발협력은 이전에 전통적으로는 국가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는데, 점점 국가뿐만이 아니라 다자기구 또는 민간 차원에까지 확대하면서 개발 협력의 행위자가 다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원화된 개발 협력의 행위자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서로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이루어질 때 훨씬 국제개발 협력의 효과성이 높다는 인식하에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이라는 이러한 그 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수용을 할 때만 해도 이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 또 개념화가 명확치 않아서 저희 이 소형 단계 때는 개발적 파트너십 개념화하는 데 많이 주력했고, 그 개념화와 동시에 또한 사례 연구를 동시에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3년간의 소형 연구를 마친 후 중형 단계에 넘어와서는 이젠 개념화 수준을 넘어서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을 조금 이론화시키고 유형화하는 데 조금 이젠 해도 되겠다는 좀 자신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협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을 굉장히 느꼈고, 저희 연구단에서 이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형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 왔던 지역, 섹터, 국가발 사례 연구를 지속적으로 행했습니다. 3년간의 또 중형 연구 마친 후 저희가 감사하게도 대형 연구에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대형 연구에서는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연구 분야를 정립하는 것과 이러한 분야를 좀 더 글로벌하게 확산시킴으로써 저희 SS 연구단의 어떤 그 활동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형과 중형에서 해오던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외에 새로운 아젠다를 첨가해서 이렇게 5가지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소형 때부터 저희 마음속으로는 그려왔던 평화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연구의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이 비전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차분히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단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 연구단의 연구진인데요. 11명의 전임 교수님과 그리고 4명의 학술 연구 교수로 구성되어 있고 소형부터 대형까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물론 중형과 대형 때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소형 때 하신 분들이 계속 이어서 연구에 같이 공동 연구를 해온 그런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연구 개요 말씀드렸는데 소형 단계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형 연구 단계는 연구 과제명은 분절적 참여에서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한국 경험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모델 개발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포괄적 파트너십이라는 그런 화두가 나오기 전에는 국가 중심의 개별적 참여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런 개별적 참여에서 좀 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개발 협력의 어떤 효과성이 더 증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그리고 한국이라는 특별한 경험 속에서 저희들이 이 연구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국 경험이 굉장히 특수하다는 그 말씀은, 저희 한국은 그 OECD 다크 회원국에 가입한 유일한 국가인데 어떤 면에서 유일하냐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요. 이전에는 저희가 수원국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줄 수 있는 공역으로 전환된 OECD 닥의 회원국이 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굉장히 한국적 경험이 전 세계적으로도 특수한 경우이죠. 이런 한국적 경험에 기반해서 기존 전통적 모델 외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새로운 개발 협력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연구 성과는 많은 논문과 그리고 세미나 그리고 정책 연계성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중형 단계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이루어진 중형단위 연구 과제명은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구축, 개발 파트너십 유형화 및 일원화, 그리고 한국적 적용입니다. 파트너십의 형성, 영향, 그리고 평가 관련 연구를 통해서 개발 파트너십을 이론화하고 유형화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OECD 다크 공여국 또는 수원국, 그 외 북한 및 취약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협력의 사례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연구단에서 또 자부심을 갖고 이루었던 연구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자기구와 OECD 다크 회원국 그리고 수원국들의 개발 파트너십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함으로써 한국 학계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하나의 가이드가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희 중형 단계 때 굉장히 많은 연구 성과를 보여서 국제학술회의 논문 발표, 학술진 논문 게재, 그리고 국내 학술회의 논문 발표 등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어서 대형 단계입니다. 소형 중형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한편 새로운 아젠다를 추가하면서 국제개발협력에서 포괄적 파트너십에 대한 심화 연구를 추구했던 기간입니다. 저희 연구 과제명은 평화 지속가능 발전 넥서스에 기반한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이론적 경험적 분석 및 한국적 적용, 좀 더 보편적 이론화와 한국적 특수성을 같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연구 결과로 묶어내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이론과 데이터베이스 확장은 소형 중형에서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형에 들어와서는 SDG, 평화 북한 개발 협력, 그리고 사례 연구, 이렇게 주요한
핵심 분야들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왜 당시에 SDG를 연구 주제로 추가하고 북한 개발 협력을 추가했느냐는 그 당시에 좀 더 시대적 어떤 상황과 맥락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국제개발 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SDG 목표에 대한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MDG 이후에 새롭게 제안된 SDG를 얼마나 국내외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는가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슈였고요. 그다음에 북한 개발 협력의 아젠다가 들어온 경우는 저희가 대응 단계를 신청할 때 2018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북한 개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럼으로써 평화의 목적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평화 북한 개발 협력의 그 아젠다를 하나 넣었고요. 그다음에 사례 연구는 소형 중형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지만 조금 더 지역과 섹터와 국가별 확장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SS 연구단에서 어떤 내용의 어떤 연구 과제를 해왔는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지금은 이제 이 파트에서는 저희 개발 파트너십 연구단의 특장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연구 과제라는 SSK의 특성에 맞춰서 몇 번의 세미라든지 좀 주요한 학술 회의 또는 개별적 논문 연구의 발표 이걸 넘어서 저희는 공동 조사, 공동 사례 연구 그리고 공동 연구 자료 확보 등에 굉장히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또 특히 이렇게 공동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는 국제개발 협력의 연구의 특성상 개별적 진행보다는 공동 연구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론적 사례적 어떤 그 분화와 그리고 또한 통합을 이루는 게 국제개발협력, 특히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이라는 이 커다란 그 화두에 굉장히 알맞는 방법이라고 저희 내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공동 연구 시너지 효과가 특히 극대화되었던 두 가지 이 영역을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는 개발 파트너십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개발 파트너십 실증 분석 자료를 구축하는 게 이게 다자은행 국제기구 국가별 데이터를 다 일일이 몇 천 개씩 되는 그 데이터를 다 분석하고 그 분석하고 카테고리화 시키며 그것의 함의를 찾는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거는 개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저희 연구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았나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현장 공동조사입니다. 각 연구자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연구자가 또 같이 협업하여서 공여국, 수원국 현장 조사에 같이 들어가면서 각자의 시선을 맞춰 보기도 하고 현장을 분석하는 그 관점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두 분야에서 특히 저희 연구 집단의 공동 연구가 그 빛을 발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단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외 공동조사 전수조사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나오기 이전에 코로나 발발하기 이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OECD 닥 회원국 그다음에 다자개발은행 그리고 데이터 전문 기관들을 굉장히 많이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개발 파트너십을 위한 체계는 어떻고 조직 구조는 어떻고 특성은 어떻고 일일이 다 저희가 가서 조사하고 인터뷰했고요. 그리고 사실 수원국 요 파트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만 2020년, 21년이 저희의 주력 연구였는데
코로나로 좀 중단이 되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올해 6월부터 이 수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이 국가를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런 해외 공동조사를 기반으로 저희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홈페이지 내에 개발협력 평가 관련 웹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관련 웹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게 이렇게, 인상적으로 와 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이런 식의 데이터가 국내적으로나 심지어 국외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발협력 평가 데이터를 국제기구별 또는 국가별 등으로 저희들이 다 일일이 들어가서 파악하고 정리해서 우리 국내 또는 국외 국제개발 협력자로 하여금 연구 과제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간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보게 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웹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 센터 홈페이지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단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공동 연구와도 같이 병행해서 가는 부분인데요. 개발 파트너십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개발 파트너십에 개발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행위자 중심으로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제기구, 국제 NGO, 국내 NGO, 민간 기타의 7 범주로 이들을 구분하여서 개발 협력 파트너십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이 개발 협력 평가 보고서를 매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약 1200개 정도의 세계은행에서 나온 개발 평가 보고서를 그 자료를 다 분석해서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데이터라는 그 차원에서 95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자료를 어떤 하나의 팀을 갖고 개발 파트너십이라는 팀을 갖고 행위자가 누구이고 그 행위자의 특성은 누구이고 누구와 누가 합쳤을 때 누구와 누가 파트너십을 갖췄을 때 어떠한 더 효율적 가치가 더 극대화됐더라라는 그런 식의 데이터를 951개를 만든 겁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저희가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공동 연구 논문이 개발협력 분야의 최상위 학술지 세계 제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월드 디벨롭먼트에 게재되었고 한국정치학회에서 논문 분야 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성과로 수많은 연구 논문입니다. 각 연구단에서도 많은 연구 논문이 나오신 걸로 저도 아까 들었습니다만 저희도 역시 소형부터 대형에 이르기까지 그 정량적인 증가뿐만이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분야로 연구를 내어서 이러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네. 또한 주요 성과의 정서입니다. 저희가 공동 해외 연구도 같이 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다 보니까 공동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공동 연구의 결과로서 공동 저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해외 연구자와 했던 공동 연구의 결과물도 루트리지에서 이렇게 영문판이 나왔습니다. 지금 소형부터 대형에 이르기까지 했던 연구를 저희가 총서 시리즈로 발간하려고 3권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권 지속가능한 북한 개발 협력은 이미 나왔고요. 개발 파트너십 이론에 관한 2권, 그 다음에 SDG 이행에 관한 3권은 지금 현재 하나는 2권은 6월이면 나올 것 같고 3권은 이거는 한 12월이 출판 완료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성과의 하나가 네트워크이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인데 우선
해외 연구자 수준의 네트워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해외 연구자를 직접 초청해서 그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직접적인 의견도 교환하고 그리고 미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습니다. 해외 연구자 수준의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 NGO와도 공동 활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유노스와 함께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개발 파트너십과 그리고 남남 협력 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국제 세미나를 방콕에서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 NGO, 국제 NGO인 옥스팜 그리고 콘선 월드와이드와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또는 향후 지속가능 개발 사업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들을 나누는 포럼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SSK가 또 강조하고 있는 정책 과정 수행 면에서도 저희가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정책 과제도 수행했고 많은 정책 아젠다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이 국제개발 협력이 SSK 연구단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책 수행을 위한 요청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정책 제언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그 요청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요 수행 내용만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또한 또 가장 중요한 주요 성과의 하나이죠. 학문 후속 세대 양성입니다. 먼저 전임 연구 인력 주요 지원 사항입니다. 해외 공동조사 같이 물론 참여했고요. 그리고 개별적 또는 공동적으로 국제회의, 학술회의 할 때 저희 당연히 지원했고, 그리고 수원국 공동조사에도 지금도 곧 6월 중순에 나가고 있고요. 정책 과제에 참여해서 그 함의를 도출하는데도 많은 적극적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및 도서구입이 개인별 회의비 지원은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저희 재정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임 연구 인력 중에서 중형 단계에 참여했던 2명의 연구진이 국내 대학 및 개발협력 전문 연구기관으로 취업했고, 그다음에 대형 단계에서는 또 3명의 연구진이 국내 대학 및 정부기관에 취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2명, 3명 분이 그냥 저희랑 연구를 하다가 나가신 게 아니라 그 새로 취업한 그 기관에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있는 경우 아니고는 모두 다 전임연구원에서 공동연구원으로 아직까지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연구보조원, 석박사 연구보조원 주요 지원 사항입니다. 국내 학술회의, 재정적, 학문적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SSK 연구진과의 공동연구 논문 게재했고요. 그다음에 진학 및 취업 등 자신 진로에 따른 정책과제에도 참여했습니다. 대형 단계 참여자 중 4명이 석박사 학위 취득했고 코이카 및 비정기구에 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미래 학문 세대에 또 중요한 게 논문 결과잖아요. 아웃컴인데 저희 SC급 학술지, 그다음에 우수 등재지 등에서 많은 아웃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구단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형 시작할 때부터 물론 대형까지 갈 수 있다는 비전, 잠재적 비전을 갖고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 중형, 대형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작업을 같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연구 수행 체제를 통해서 지난 10년간 SSK 연구 목표 및 주제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저희 새로운 아젠다 분과별 그룹들이 각자 그룹별로 연구를 하면 공동 연구 아젠다를 위해서 또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월간 정례 회의 그다음에 그런 각 부분적 그 회의나 논의들이 전체 워크숍을 통해서 하나의 통합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이루어 갔습니다. 네, 다음에 연구단 운영 방식의 마지막 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두 연구단장님께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이제 역할 분담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10년간 연구단을 운영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적절하고 투명한 자원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참여 연구진에게 뭐 연간 도서 구입, 회의비, 뭐 다양한 아이템으로 저희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고 그리고 공평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연구진 개별적 독립성을 저희가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많은 연구단이 굉장히 중앙집권식으로 이 예산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물론 전체적인 관리야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이른바 분권식으로 그래서 분과별이라든지 개별 연구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그 연구비나 활동비의 선호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자원 배분이 조금 더 유연하게 연구재단에서 내놓고 있는 그 방식보다 사실 각 대학교 산학과의 좀 많은 토론을 통해서 연구재단이 내놓고 있는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이거는 조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원 배분과 그리고 석박사 연구 보조원부터 전임 그다음에 공동연구원에 이르기까지 명료한 역할 분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나니까 너무 전임 연구원에만 치중한 역할이 조금 더 분산될 수 있었고 그런 분산된 역할 속에서 행정적 부담이 조금 덜어지니까 학문적으로 더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좀 더 그리고 재미를 많이 느끼고 독립성을 더 느낄 수 있었다. 제가 전체 워크숍 할 때 자주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는 그 자원 배분과 역할 분담 그리고 좀 유연한 운영 방식이 또한 10년이라는 이 세월을 저희 연구단이 학문적 공동체 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적 공동체로서 지금까지도 이끌고 왔고 이 연구단이 종료한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